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강의 행복한 100세의 온인주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학업, 또 팍팍한 살림살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까지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소한 일에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분노는 단순히 감정을 참지 못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 심할 경우에는 분노 조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서 평소에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100세 인생, 분노 다스리는 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분노 다스리기란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양성희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서 되게 여러 감정 중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는 감정이죠. 그래서 분노 때문에 상처받고 또 분노 때문에 단절되고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같이 사진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사진이 보이시나요? 사람이 서 있고 부딪히고 유리가 막 깨진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사진이냐 하면 두 사람이 운행 중에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급기야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러다가 한 분이 참을 수 없게 됐나 봐요. 차로 돌아와서 차를 타고 그만 성난 김에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하게 됩니다. 서 있던 사람은 설마 저 차가 나를 칠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사람을 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휙 날라서 유리창에 붙어서 창이 깨져버리고 말았네요. 다친 사람은 전치 8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로 밀은 사람은요, 고의적으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에 적용돼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노란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싸웠는데 과연 저 두 사람 중에서 이긴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은 둘 다 후회하고 말겠죠. 아마 인터뷰를 한다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라고 후회를 하겠고, 또 아픈 사람도 병원에 가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노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분노는 계속 세대를 이어서 저희와 같이 함께 하는데요.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분노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잘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문제인데요.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다루려면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에 분노에 대한 걸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남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음이요. 남을 이기는 것을 힘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이기는 것은 진실로 강함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결국 큰 위치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기 전에 나를 이해해야 되고요.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갈까요? 그러면 분노는 나와 대상 사이의 관계가 왜곡되거나 손상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다는 신호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빨간불이 딩동 하고 켜졌어요.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무조건 멈춰야 되겠죠. 빨간불이 그냥 지나가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큰 사고를 당하죠. 다칠 수도 있지만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에서도요. 화가 나서 서로 트러블이 났을 때 딩동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셔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가면 여기 무서운 말이 있죠. 단절입니다.
부모 사이가 단절되면 부모와 자식이 만나지 않게 되고요. 부부가 단절이 되면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남처럼 살게 되지요. 이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노는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로 우리가 이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신호는 뭐로부터 시작되냐 하면요. 관점이라는 것부터 시작되죠. 자, 문제가 생겼어요. 살면서 잘 지내다가도 투닥투닥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저 사람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났다. 그래서 충돌했다, 갈등이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관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관점은 쉽게 얘기해서 생각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제 경험상 보면 제가 자식이 둘인데 제가 낳은 아들과 딸도 저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25년 이상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도 투닥투닥 거리면서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관점이 다른 것은 당연하죠. 관점이 같으면 외려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시겠죠. 만날 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많은가요? 적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많은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확률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기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서로 달라요. 이럴 경우에 내가 외치는 소리, 당연하지. 뭐라고요? 네, 당연하지.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또 지내다 보면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취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러면 그거는 확률상 높지 않잖아요. 근데 만나게 되었네요. 이때 우리는 유레카처럼 외치는 소리 뭐예요? 웬일이니? 이러셔야죠. 뭐라고요? 웬일이니? 왜? 많이 일어날 확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하지와 웬일이지가 거꾸로 되면 우리는 문제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게 당연한데 다른 게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관계를 맺을 때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시겠죠. 문제가 생기시면요. 우리가 지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잘 생각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어떤 대상을 이해하려고 생각을 골똘히 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얄미워요.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더 이해가 안 돼요. 그 인간이 왜 그러는지. 그것은 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점이 부딪혀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또 관점을 바꾸지 않고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나는 점점 더 그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딩동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그 신호는 뭐예요? 지금 당신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에요. 라고 저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럴 때 마법의 두 단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저도 마음을 넓히고 싶어요.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순식간에 마음을 넓혀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네. 한번 같이 앉아 계셔도 읽어보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두 번째 뭐예요? 일리가 있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당신 말이 다 옳아요. 내 말이 틀려요?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은 당신도 옳고 나도 옳아요. 때로는 당신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그러는데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네요. 제가 마음을 넓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는 여백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법의 두 단어 꼭 가지고 계시다가 불편할 때 번뜩 떠올려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감정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화면에 보면 감정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기쁨, 보시면 어때요? 좋은 감정 같나요? 분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슬픔은요? 안 좋군요. 즐거움은요? 즐거우신가요? 네. 괴로운 건요? 읽으면서도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사랑?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지죠. 사람들은 감정의 이름을 보면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행복하려면 이 좋은 감정을 주는 것들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시작했어요. 여러 일들 중에서 어떤 일들이 사람들이 하면서 좋은 감정을 느끼나, 그럼 요거를 조사해서 이게 좋은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공해주면 그걸 따라하시면 되게 좋은 감정을 느낄 거잖아요. 이걸 시도하다가 바로 멈추게 되었죠.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다 좋은 기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막 사랑스럽고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고 슬프고 괴롭고 안타깝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이 마음을 감정을 정하는 기준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어떤 일인가 보다도. 그러면 나는 분노보다도 행복한 감정을 더 느끼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잘 이루어질 걸 원하시면 되겠죠. 세상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막 머리띠를 둘러매고 힘들여서 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화를 올라게 하는 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비교하기. 자식을 비교하고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고,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자기중심적인 것처럼 상대방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인정해주면 되는데, 나는 자기중심적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싸움의 구실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내가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시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며느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 사람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은데 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딪힘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욕심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화가 나신다면 내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나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네 가지에서 혹시 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서,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생각에서 나옵니다. 나의 생각에 오류를 없애시면 분노의 횟수를 그리 힘들이지 않고 아주 편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몇 개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노 그러면 분노와 짝짝꿍 돼서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몇 개의 단어를 이야기할 텐데 저는 지금 좋음이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좋은 거 다 원하시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감정을 보니까 원하는 대로 되면 기분이 좋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빴어요. 그 원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겠죠.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음이란 어떤 것인가요? 제가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런 표정을 많이 짓더라고요. 항상 많이 쓰는 단어인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좋음에 대해서 비싼 거, 그 다음에 큰 거, 막 이런 거, 가치, 양적인 가치로서 상위에 있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현실과 감정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좋음이란 나에게 딱 알맞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보면 매몰차게 야단을 쳐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있는 대로 아이를 확 감싸 안아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이 좋다, 저런 방법이 좋다 있는 게 아니고, 좋다라는 것은 그때 때에 딱 알맞는 행동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항상 내 삶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가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찰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대표적인 특성은 반성적이죠. 성찰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좋음은 그때에 가장 알맞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요. 분노 그러면 아마 마음속에
이 단어를 먼저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어떤 단어냐면 인내라는 단어죠. 인내의 한문적인 뜻을 보면 참을 인 견딜래예요. 저 읽으면서도 엄청 힘든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으세요.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참고 사세요. 참고 살다 보면 복이 와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아 그래? 나 정말 잘 참아야지.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뭘 나한테 참으라고 그러지? 뭘 더 억울한 느낌이 들고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들면 그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잠깐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잠깐 바꿔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담배 끊는 거를 예를 들어 볼까요?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이러죠.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지만 나는 담배 피우고 싶은 걸 꾹 참고 담배를 안 피울 거야. 꾹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러죠. 나는 담배를 필 수도 있고 피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담배를 안 피는 것이 나의 건강에 좋으니까 나는 담배를 안 피는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지금 피지 않고 멈추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 내부에서 일어나오는 자극은 이 방향은 다르겠죠. 어떨 때 훨씬 수월하게 그 일을 수행하기 쉬울까요? 인간들은 주도적일 때 내부적인 동기가 발생하면서 훨씬 그 일을 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인내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신다면 우리가 인내의 순간을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발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실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 하면요. 상처라는 단어인데요. 이 상처라는 것은 사실 짧은 시간에 얘기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 공들여 얘기해야 되지만 분노를 다룸에 있어 상처를 넘어갈 수 없어서 넣어봤는데요.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처 또한 생각의 범위 안에 있어요. 누군가 생각의 상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에픽테토스라고 고대 철학자인데요. 이분에 대한 상처에 대한 정의가 읽으면 상처가 아주 심플하게 정의되면서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랑 같이 상처에 대해서 철학자가 정의한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를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은 너를 욕하거나 때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것은 오히려 그 자들이 너를 상처 입힌다고 여기는 너의 의견이다. 만약 누군가 너를 자극하면 너를 자극한 것이 너 자신의 견해임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명석하고 이렇게 심플할 수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상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너한테 상처를 준다기보다도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견이라는 거죠. 제가 또 나를 건드리네? 신경을 슬슬 긁네? 자극하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견해요 의견이라는 것이죠.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면 이 문제를 풀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사과를 받아야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없어도 나는 나의 힘만으로, 내 생각의 힘만으로 나의 상처를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외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부인들은 특히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마다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외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외도 자기가 힘이 있어서 하는데 괜찮아. 근데 나는 정말 내가 참을 수 없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남편의 외도가 아니라 통장에 제 날짜에 월급이 꽂히지 않는 건 난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막 웃었는데 이걸 봐도 상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외도가 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안 꽂히는 게 더 상처가 되겠죠. 상처는 본인의 견해에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갑자기 화가 욱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욱할 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욱할 때는요,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1번,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말이 나갈지, 심지어는 주먹에 나갈지도 몰라요. 화가 일단 올라오시면 분노의 응급조치예요. 자리를 일단 벗어나시고요. 냉장고 앞으로 가세요. 냉장고 앞으로 가셔서 얼음을 넣어서 찬물을 벌컥 마셔주세요. 화는 불화자를 쓰죠. 그래서 찬물을 마시면서 몸의 열기가 내려가면 마음의 열기도 내려가면서 화가 좀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 숨을 크게 들어 마셔요. 크게 들어 마시고 잠깐 내뱉기 전에 STC 훈련입니다. 스탑 하시는 거예요. 이때 너무 오래 스탑하시면 사망하시니까 3초만 스탑하시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속으로 세시면서 think,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관계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지? 라고 1, 2, 3 안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choose, 어떤 걸 선택한지 선택하셔서 그 다음 행동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하신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얼굴에는 입꼬리를 쫙 올려주세요. 입꼬리를 쫙 올리면 얼굴에 있는 근육이 200개에서 300개의 근육이 확 펴집니다. 그럼 뇌가 주인이 마음이 풀렸나 보네, 괜찮으신가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뇌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진정되면서 분노의 응급조치로 금방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응급조치인데 응급조치 말고 조금 더 저희가 얘기한다면 동자승 이야기 간단하게 1분 동안 드리면 어느 절에 동자승이 있었는데 맨날 투덜거려요. 그래서 어느 날 큰 스님이 소금 한 바가지하고 너 바가지에다 물 떠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갔더니 너 소금 거기다 녹여봐. 그래서 녹였죠. 녹이고 나니까 마셔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셨어요. 어떤 거야? 짜죠? 아우 짜. 그랬더니 이번에는 짜냐? 그러더니 너 아까 같이 소금 들고 나를 쫓아오너라. 따라갔더니 연못 같은 데 가셨거든요. 거기다가 뿌리고 녹여보라고 했어요. 뿌리고 녹였어요. 녹일 것도 없죠. 또 마셔보라고 했네요. 마셨어요. 마시니까 어때요? 하나도 짜지 않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혹시 생각하셨나요? 소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크기가 문제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마음의 그릇이 요만하면 의부에 자극이 오면 온통 내 마음을 다 차지해요. 근데 내가 그릇이 크다면 의부에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별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결국 분노 조절의 핵심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성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로 가름할까 합니다. 분노 조절은 기술이 아니라 역량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조절하는 방법을, 기술을 100만 가지를 알고 있어도 결국 그거를 실행하는 것은 자신의 역량만큼밖에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무언가 찾아보시고 이러면서 자신을 넓히고 깊이시려는 역량을 키우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TV 강의 행복한 백세에서는 백세 인생 분노 다스리는 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화가 많아서 괴롭고 또 분노를 삭이는 것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까지 분노를 불러오는 다양한 원인들을 잘 파악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